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중국발 스모그 유입도 차단돼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피검사로 뇌 속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 농도를 분석해 치매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장암은 위암에 이어 동대암 발병률 2위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받기를 꺼려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대안이었는데요. 절기가 이름값을 하듯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추위를 더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며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북적거립니다. 미세먼지가 걷히며 파란빛을 되찾은 하늘. 절기 대안에 맞추기라도 하듯 찬바람이 불며 먼지를 밀어낸 겁니다. 오전 9시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특보도 속속 해제됐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미세먼지가 있는 것보다 추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사라지며 전국이 이틀 만에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습니다. 대안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차단되고 주 후반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올겨울 들어 드물게 한파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혈액 검사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완치 방법이 없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1명에게서 나타나는 치매.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검사를 통해 치매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치매의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에 주목했습니다. 이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뭉쳐 쌓일수록 치매로 진행되는데 뇌에 쌓이는 타우 단백질이 늘수록 혈액 속 타우 단백질의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면 신경세포의 독성을 유발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 이 죽게 되는 신경세포에서 타우를 많이 방출을 하게 되고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혈액의 타우 양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치매 환자일수록 혈액 속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단 정확도는 80% 이상. 연구팀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타우 단백질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뇌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질병의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것은 물론 현재 사용되는 고가의 진단 방법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담배를 적게 피워도 혈관의 동맥경화 위험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심뇌혈관 질환이 없는 흡연자 218명을 대상으로 복부 CT를 통해 흡연량에 따른 대동맥의 동맥경화 위험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대상자들의 흡연 기간과 혈관 석회화 위험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피운 사람은 대동맥의 석회화 위험도가 비흡연자보다 5.28배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흡연량이 10개비 미만이라도 혈관의 동맥경화 위험도는 3.41배로 높게 나타나 담배를 줄여 피운다고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장암 발병률은 위암에 이어 두 번째지만 대장암 사망률은 위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기피해서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의 28%는 암으로 숨집니다. 이 가운데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의 17.1명으로 위암 사망자 15.7명을 추월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발병률은 두 번째이지만 사망률이 위암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진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려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로 꼭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표준적인 것이고 이거를 매년 잘 시행하시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50세 이상 국민의 경우 무료로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변 자멸 검사를 받은 검진율은 지난해 20%에 불과했습니다. 대장암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과다한 음주,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할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담배와 술을 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영유아 5명이 홍역 확정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역 환자는 최근 대구 경북과 경기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워낙 전염성이 강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대구에 이어 홍역이 발병한 곳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에서 4세 어린이 5명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모두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어린이들의 부모 3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엄마 3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거든요. 오늘 확진 이제 결과 나온 거고요.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당국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감염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 60여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추가 발병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 등 다른 접촉자 400여 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을 비롯해 이달 초 대구와 경북, 경기도 시흥까지 곳곳에서 홍역 환자가 나타나면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력이 없는 10명이 접촉했을 때 9명이 병에 걸릴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기침하거나 아니면 콧물 접촉, 침에 접촉됐을 때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 또 같은 공간을 사용했을 때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열과 함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등 초기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또 평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로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외여행을 할 경우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파래와 같은 해조류의 표면을 모방해서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뾰족한 바늘이 무수히 나 있는 해조류 표면을 본떠 세균을 퇴치할 수 있는 필름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소재로 만들어진 이 필름 표면에는 나노 수준의 미세한 돌기가 형성돼 있어 세균이 달라붙으면 이 돌기에 찔려 사멸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소재가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 소재나 가습기 등 생활용품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다큐S 프라임 워터테크 물을 관리하다가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 특별상 저작상을 수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S 프라임은 지난해 11월에 방송된 워터테크 물을 관리하다 편을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자원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수자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인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수출의 효자 종목인 휴대전화가 지난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주머니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펼치자 태블릿과 비슷한 더 큰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처음 공개한 폴더블 폰입니다. Well, we did it, making this new display flexible and durable enough to be folded hundreds of thousands of times.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수출액은 146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줄었습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휴대전화와 함께 양대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수출액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한 데다 해외 생산과 부품 현지 조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 4천만 대로 1년 전보다 5%가량 줄며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점유율도 하락했습니다. 2017년 23.3%에서 작년 1분기에 소폭 개선됐지만 이후 계속 낮아진 겁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거친 공세로 스마트폰 등 완제품 수출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혁신이 부재하면서 작년도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스마트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경쟁이 심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든 만큼 5G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관련 벤처와 R&D 분야를 강화해야만 향후 스마트폰과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구조 시스템을 통해 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하면 실제 위치와 100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구비 총 201억 원을 들여 위치 측정 오차를 줄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0m 이하로 위치 측정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 목표라며 정보통신기술이 공공안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는 특이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철인 남반구는 4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더위에, 다른 한쪽에선 추위에 시달리는 동물들을 기정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위에 지친 곰에게 특별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얼음 속 과일 선물 세트. 과일 꺼내 먹느라 얼음과 씨름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사자는 상자처럼 얼어버린 고기를 연신 핥아대고 코끼리는 젖은 풀을 뒤집어 쓴 채 사육사가 뿌려주는 물줄기로 열기를 식힙니다. 40도를 훌쩍 넘긴 폭염. 동물원은 그나마 살만한 편입니다. 대낮에 잠도 못 자고 연신 날개 부채질을 해대는 박쥐들. 몇몇은 기진맥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돌보는 사람 없는 강은 더 심각합니다. 더위와 가뭄으로 낮아진 수위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습니다. 낚시로 잡았다면 환호를 불렀을 월척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This fish is 100 years old. It's never coming back. This is bloody disgraceful. Absolutely. Absolutely. That is shameful. 지구 반대편에선 추위가 동물을 괴롭힙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 허물어져가는 동물원. 춥지 않던 곳 기습추위에 갓 태어난 새끼 사자 4마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نظرا للظروف الجوية السيئة والسقعة والريح طبعا بعد الولادة تقريبا ب3-4 ساعات اتفاجأنا الصبح انه الاشبال ميتة فهذا اللي صار عندنا لانه بتعرف الامكانيات عندنا بسيطة يعني مش قوية. 죽은 사자를 바라보는 아이들 눈에도 홀로 남겨진 엄마 사자 눈에도 할 일 없는 안타까움만 남겨져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를 끄고 자거나 꼭 타이머를 맞추고 잔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MSG가 들어간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과학인데요. 오늘 실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 시간에는 유사과학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